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잘들 계셨죠? 제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어가는 사람임에도 작년부터 감기가 자주 걸리네요. 특히 이번엔 고생을 좀 했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니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덕분에 이 작은 감기 하나가 또 여러 감사를 불러오는 긍정의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제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가 새삼 배우기도 했고요. 일상의 모든 일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깨우치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감기는 무조건 잘 먹고 잘 쉬는 것이 최고라고 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쉬다 보니 뭔가 무기력감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읽었던 무기력증에 관한 책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독서 개념으로 읽었는데 이번에는 치료 개념으로 꼼꼼히 읽어보았네요. 읽다 보니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 준비해봤습니다. 저자는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그는 고통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연구하던 중 우리 일상을 파괴하고 회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무기력임을 발견합니다. 그 이후 오랫동안 무기력의 다양한 원인과 양상을 연구해 찾아낸 해법을 담아낸 책입니다. 여러분도 무기력증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자의 말에 의하면 무기력증은 비교적 인생에서 누구나 자주 마주칠 수 있는 감정이기에 나에게만 생기는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기력증에 관해 오랜 연구를 하신 저자 또한 최근 들어 일도 집중이 잘 안 되고 손에서 놓지 않던 책도 잘 보지 않게 되고 좋아하던 TV조차 진득하게 보기 힘들고 무엇 하나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나에게도 우울 증상이 생긴 건지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 천천히 가라고 하는 신호인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시다 보니 2020년 코로나 이후 기운 빠지는 이런 양상이 본인만의 일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감기처럼 퍼져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0%가 무기력하게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한 대학교에서도 우울과 무기력을 느낀다는 답변이 60%를 차지했습니다. 직장인 또한 마찬가지로 응답자 70%가 무기력감과 그리고 자기 혐오, 좌절감, 분노를 주 증상으로 하는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혹시 무기력감에 힘든 분들 계신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이 책 안에 무기력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마무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책은 3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부에는 무기력감의 원인을 소개하고요. 2부에서는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다룹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자, 그럼 무기력이 무기력해지도록 우리는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한창수 교수님의 무기력이 무기력해지도록 들어가 보겠습니다. 펴낸 곳은 RH 코리아입니다. 바로 저번 영상 부와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에서 저자인 게리 바이너척이 강조했던 것이 공감이었는데요. 무기력을 다루는 이 책에서 또한 공감에 대해 언급합니다. 공감이란 상대의 고통과 슬픈 감정을 마치 내가 경험한 것처럼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감이 지나치면 공감 피로에까지 이를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관해 들어보실게요. 특히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의 경우 공감의 선을 잘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아픈 이들을 돕다가 환자들의 아픔에 동화되어 함께 상처받는 의사 간호사들이 적지 않다. 2014년 세월호 사고로 많은 이들이 희생된 직후 생존한 학생들의 입원 치료를 담당했던 병원에서는 며칠간 그 학생들을 돌보며 의사 간호사들이 근무 중 숨어서 울거나 실신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 이전에도 수많은 중환자들을 돌보던 그들이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단순한 육체적 피로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마도 안쓰러운 마음과 분노로 인해 더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이렇듯 공감 피로는 의료진이 환자와 공감적 관계를 형성하느라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할 때 주로 나타나는 편이다. 연구에 따르면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나 간병인들은 치매 환자의 공격적인 문제 행동으로 인해 돌봄 스트레스와 우울감, 고통 같은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공감 피로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네, 그 결과 업무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우울감이 증가하고 감정적으로도 멍한 무기력 상태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공감은 해주되 나를 지키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의 감정을 적절히 분리하기입니다. 일을 마친 다음 운동을 하든 눕든 누굴 만나든 각자의 방식으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때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감정도 함께 쉬어줘야 합니다. 두 번째, 마음 상태를 전환하는 나만의 방법 마련하기입니다. 저자의 경우는 조용히 음악을 듣거나 이른바 멍 때리기를 하며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그가 추천하는 방법으로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무작정 걷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를 종합해보면 걷는 활동은 뇌의 운동 영역뿐 아니라 전반적인 인지 기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무기력도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에너지 레벨도 내려가 무기력증에 잠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데요. 우리가 자존감에 대해서는 무수히도 이야기를 많이 해와서 좀 지겹기도 하시겠지만 무기력증을 이야기할 때도 자존감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커다란 주제여서 잠시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존감의 주요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자면 첫째, 자기 효능감, 즉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 자기 조절감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 감정과 충동을 자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안정감인데요. 자기 안정감은 누가 뭐라고 하든 주변의 칭찬에 의존하지 않고도 버틸 수 있는, 혼자 있어도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자기 안정감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네요. 자존감은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기에 자존감이 높은 이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이라는 게 한 번에 되기도 하지만 몇 차례 시도해야 성공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들은 타인에게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패할까봐 떨지도 않습니다. 혹시 실패하면 다시 시도하면 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저자의 말 들어보실게요. 가장 먼저 내 강점과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그 부분에 좋은 성과를 낸다면 자존감 또한 자연히 올라갈 것이다. 그 다음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고 싶지 않거나 내 능력에 넘치는 것을 억지로 하려다 보면 제대로 해내지 못해 실망하고 자책하게 된다. 결국 자존감이 바닥을 치면서 무기력해지고 만다. 이런 일이 없으려면 쉬운 일부터 시작하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확실히 해낼 수 있는 일을 가장 먼저 하는 게 좋다. 작은 성공 경험은 다음 시도를 좀 더 편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네, 작은 성공, 이거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작은 성공들이 쌓여가는 것. 이 작은 성공은 작은 습관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복리라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왔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운이 없어 움직이기 힘들어도 일단 움직여라. 움직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국 무기력과 우울증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자존감과 자기인식이 호전된다는 뜻이다. 다음은 무기력감의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하는데요. 만약 무기력감에 빠졌다면 먼저 내가 느끼는 무기력감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합니다. 들어보실게요. 첫째, 체력이 부족할 때 무기력해질 수 있다. 둘째, 의지력이 낮아서 그런 것일 수 있다. 이건 다른 말로 게으른 사람이 된 것이다. 셋째, 지금 하는 일에 대한 자율성이나 통제권이 없을 때도 무기력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루틴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겠죠. 일의 시작 시간이나 마감 시간을 정하고 쉬는 시간도 정해놓고 그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것이죠. 넷째, 미래가 예견되지 않아 무기력해진 것일 수도 있다. 이 네 가지 모두 아니라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의 정신건강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다. 네, 아까 오프닝에서 직장인들이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다고 했는데요. 번아웃이란 일정 기간 동안 스트레스가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 장작이 타버린 것처럼 이겨낼 에너지가 모두 다 소진돼 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요즘 택배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번아웃 현상을 많이 겪고 계시는 것을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데요. 번아웃의 초기 증상은 우울감, 의욕 저하, 생각 속도가 현저히 느려짐 등 그로 인해 무기력감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번아웃 따로, 무기력 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울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은 증상이 다양한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멜랑콜리아 우울증은 무기력감과 기력 저하, 늘어짐 등의 증상으로 이 또한 무기력감과 이어진다고 합니다. 위의 네 가지는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건데요. 이처럼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들은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기력증을 타파할 수 있는 많은 방법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게으른 천성과 낮은 자존감이 맞물린 경우가 가장 심각하다고 저자가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과연 게으름은 천성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게으름은 타고난 천성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때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유전자의 특성에 따라 예민함, 게으름, 불안감 또는 화를 잘 내는 성격 특성을 타고날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이 있었는데, 즉 성격이나 성향 자체가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 기질은 일정 부분 타고나는 게 맞지만 대부분은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학습하면서 형성되는 것이라는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게으름을 타고났어도 우리에게는 습관과 노력이라는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기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진짜 어른이 되는 것이겠죠. 앞에서 작은 성공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요.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너무 무기력하다면 일을 쪼개어 중간중간 목표 지점을 여러 개 설정해서 맛집 도장 깨기를 하듯이 중간 목표를 하나씩 성취해가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 MZ세대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무기력 극복 챌린지가 바로 그런 예인데요. 30일 달력에 매일 무엇을 해낼지 작은 미션을 적어놓고 그것을 하나씩 지워가는 것입니다. 일종의 놀이처럼 재미있게 해나가며 무기력을 극복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10년 후에 무엇을 하고 살 것인지에 대해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년 후에는 무엇을 하고 있을지, 또 그것을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지금 하는 일이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 또한 작은 성공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처럼 10년 후, 5년 후, 1년 후 이런 식으로 쪼개나가는 건가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겐 체력이 필요하겠죠. 저자는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데요. 우울이나 불안, 무기력감 때문에 클리닉에 찾아오는 이들에게 마음 상태를 묻기 전에 몸 컨디션이 어땠는지를 먼저 물어본다고 합니다. 피로감이나 무기력, 우울감으로 치료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신체적인 건강 상태를 평가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마음 컨디션 관리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몸 건강을 먼저 챙겨야 할 텐데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고 기진맥진해 있을 때, 혹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을 때에도 꼭 필요한 것이 역설적이게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근력 운동, 스트레칭 꼭 필요하고요.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걷기, 하루 7, 8시간의 수면 시간 지키기, 건강한 음식, 결국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지속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하나 더해집니다. 이 뻔한 것들이 어찌 보면 이 평범한 것들을 습관화시키지 못해 우리는 병을 만들고 그 병을 키워서 생명까지 위협하게 만드는 것도 같습니다. 새 봄이 왔습니다. 뭔가의 시작점을 찾는 것을 제가 잘하죠. 지금껏 못했다면 시점을 찾든 계기를 찾든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도전하면 됩니다. 어제 못했으면 오늘 하면 되는 거죠. 다만 오늘 못할 것을 내일 할 거야 하고 미루는 것만 안 하면 됩니다. 이깟 무기력쯤이야 하며 나를 믿고 행동하고 자존감 뿜뿜 올리시면서 활기차게 새 봄을 맞이하시길 바라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